오늘은 저번주에 예고한 대로 채널 최초로 훈방됐던 112번 영상 속 카범이의 재판 방청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놈은 저한테 처음 잡힌 날 도주까지 하려고 난리쳤지만 이후 출동 경찰들이 아무것도 못 찾으면서 정말 이례적으로 운 좋게 훈방됐던 놈이었죠. 그렇게 훈방됐으면 정신 차렸어야 될 텐데 또 그 짓거리 하고 다니다 몇 개월 뒤 다시 잡혔고, 이때 출동한 경찰은 훈방시켰던 경찰과 달리 꼼꼼하게 살피고 증거들을 찾아냈고 보시는 대로 뒷수갑 채워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 이 녀석은 항소심까지 끝났습니다. 이놈의 1심은 생각보다 빨리 열렸었고, 안타깝게도 제가 알아봤을 때는 이미 1심이 끝나고 항소심이 준비 중인 상태였습니다. 처음으로 훈방됐던 놈이기도 하고 어떤 처벌을 받나 궁금해서 1심도 참석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 1심은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판결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놈은 실로 불찰을 향한 집념이 어마어마했고 제 정신이 아닌 놈이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러 가봅시다. 녀석의 1심 판결문입니다. 사선을 선임해서 대응했습니다. 차차 이놈의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이놈은 국선 갖고는 택도 없었던 놈이기에 무조건 사선을 썼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놈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 봅시다. 지하철 안에서 그 짓 한 것을 비롯하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치마 입은 여성 옆이나 뒤에 서서 폰을 내리고 가만히 서 있는 남성이나 서 있을 다른 자리도 있는데 굳이 갓골 보이는 옷을 입고 앉아있는 여성의 앞에 서서 후면 렌즈를 쪽에 대고 폰을 보고 있는 남성. 지하철 객차 안 카범이들의 고유자세이기 때문에 혹시 발견하신다면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성의 움직임에 따라 렌즈도 따라간다면 100%입니다. 저한테 잡힐 때까지 총 85회가 인정됐군요. 근데 고등학교 강당? 이건 뭔 소리야? 네가 고등학교 강당을 왜 기어들어가? 너 설마 그 짓 하려고 기어들어간 거야? 와, 맞았네. 이 미친 새끼 교복 입은 여고생들한테 그 짓 하려고 학교 강당까지 기어들어갔었던 거네. 참고로 저 학교 강당에 기어들어간 날이 112번 영상 속 놀이공원에서 그 짓 하다가 저한테 잡혔던 날이랑 같은 날인데, 오전에는 교복 입은 여고생한테 그 짓 하려고 학교에 침입했었고 오후에는 놀이공원에 기어들어와 또 교복 입은 여학생한테 그 짓 하다가 잡혔었죠. 하루를 온전하게 불찰에만 쓰는, 불찰에 미쳐도 단단히 미쳐있는 레알 도른자입니다. 이놈이 그 짓 하려고 고등학교 강당까지 기어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한 수사관은 목격했던 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당시 상황을 들었습니다. 생판 처음 본 남성이 학교 강당에 들어와 있으니 선생님이든 학생들이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학교 강당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들어갔다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 찍으려고? 교복 입고 있는 여학생 근처로 사복 입은 남성이 다가가면 당연히 금방 걸릴 텐데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이성이 마비된 놈을 이해하려 하면 안 되겠죠. 암튼 이놈은 지하철 안 불찰 목적 고등학교 강당 침입, 놀이공원에서 불찰한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형의 이유를 봅시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웃깁니다. 저한테 처음 잡혔던 날에도 도망가려고 난리를 쳤지만 실패했고, 두 번째 잡혔을 때는 범행폰을 감추기 위해 팬티에다 넣으려는 행위도 시도했고, 출동 경찰에게도 안 했다며 계속 부인했는데 모든 게 다 뽀록나자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유리한 양형 자료로 봐주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인정되려면 잡혔을 때부터 고개 숙이고 다 인정하고 출동 경찰에게도 순순히 다 보여주고 협조해야 인정하는 거지. 모든 증거 없애려고 옌병 떨다가 실패하자 인정한 걸 왜 유리한 양형 자료로 봐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야, 이 새끼 이미 불찰로 기소유예도 받았고 약식명령도 받았었어? 와, 이놈 어마어마한 놈이네. 첫 번째 걸렸을 때 검사가 너 이 새끼 다음에 또 이러면 성범죄자 만들 테니 정신 차리고 살아라 알겠냐라면서 한 번 봐줬는데 또 했고, 두 번째 걸렸음에도 자비로우신 검사님이 너 이번엔 재판 안 보내고 벌금 명령으로 퉁쳐주지만 다음에 또 하다 걸리면 진짜 재판 보낸다라고 약식명령을 내렸군요.
물론 벌금 내는 순간 평생 성범죄자로 살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재판까지 안 가니 이놈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놈이 저한테 잡힌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검사의 약식 명령을 받은 그 시점에 또 하나 잡힌 겁니다. 와, 2번이나 걸려서 벌금 명령까지 받았는데 벌금 내고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다가 걸린 게 아닌 벌금 명령을 받은 그 시점에 또 돌아다니면서 그 짓거리 하다가 다시 잡힌 정신머리 가출한 새끼였던 거죠. 그러니 판사 입장에서 약식 명령을 받는 중에 또 했다는 걸 보니 네가 반성한다는 건 개소리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고로 훈방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고작 20대 후반에 동종으로 무려 4번이나 걸린 겁니다. 이 정도 스피드면 30대의 신상정보 공개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등록되고 신상정보 고지로 거주지 주위 다른 집들에게 성범죄자가 당신 집 주위에 살고 있다는 우편이 갈 수도 있겠군요. 불찰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범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칠 수가 있는지 노이해입니다. 그리고 녀석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기 때문에 다른 초범과 다르게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저건 판사한테 이놈은 압수수색이 필요한 놈으로 보이니 이놈 집을 수색할 수 있게 영장 좀 달라라고 요청하면 판사가 판단해서 발부하거나 기각하는데 워낙 상습범이라 발부가 됐고 압생 영장을 들고 이놈 방에 들어가서 PC, 외장하드, USB 메모리 같은 전자 저장 장치를 싹 다 압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카범이들과 다르게 압수수색까지 받은 이 녀석은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평생 휴대폰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아정당 카톡 친추만 하고 대란 때마다 최신형 폰을 돈 받고 바꾸세요. 심지어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부터 카드 캐시백까지 가만히 두면 148만원 손해.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인데 놓치고 있다면 365일 24시간 아정당 전화 한 통으로 설치 당일 현금 입금, 최저요금, 최고가 보장제 최대 혜택. 본사에서 책임지는 아정당 이사 청소,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돼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축하해 주십시오. 징역 1년 6월 선고 받고 감방 갔습니다. 저한테 잡힌 다음 바로 구속돼서 수사받고 재판받은 건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법정 구속된 건지는 모르겠네요. 잡히자마자 구속된 것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피고인석에서 법정 구속되는 게 훨씬 충격이 크긴 할 겁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1년 6개월 동안 감방에서 썩게 된 게 어딥니까? 첫 번째 잡혔을 때는 검사가 용서해주고 두 번째 잡혔을 때는 재판 안 보내고 벌금만 내라고 또 한 번 선처해줬는데 벌금 내기도 전에 똑같은 짓거리를 하다 잡혔으니 판사가 볼 땐 이놈은 감방 가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걸렸어도 직전에 받은 선고가 집유가 아닌 벌금형이면 너그러운 판사일 경우 집유를 선고했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1심 판사는 그래도 감방에 보내는 매우 현명한 판결을 내렸군요. 이렇게 녀석은 세 번째 적발된 끝에 감방을 가게 됐고 이 녀석이 선임한 법무법인에는 녀석의 구속 사실이 통지됐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당연하게 항소했습니다. 근데 피해자도 없는 불특정 사건이라 합의 대상자도 없는데 항소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암튼 녀석은 교도소로 바로 안 넘어가고 구치소에 남아 항소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이 녀석의 항소심 일정을 알게 됐고 직접 방청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녀석의 항소심 구형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법원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사람 없는 법원은 처음입니다. 오늘 재판받는 사람들인데 우리 카범이가 어디 있나? 여기 있군요. 카범이 앞에 재판받는 사람들은 선고가 아닌 구형 공판이므로 패스하고 바로 카범이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카범이 앞 사람들의 재판을 보고 있는데 카범이 재판 5분 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무려 7명이 한 무리였는데 알고 보니 카범이의 가족이었어. 부모님과 이모나 고모로 보이는 부부 2분과 카범이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여친인지 모를 젊은 여성 3명, 이렇게 총 7명이 들어와서 방청석에 앉은. 근데 카범이 재판 전부터 카범이 어머님은 울고 계심. 카범이랑 너무 닮아서 보자마자 어머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렇게 소리 없이 울고 계시는 도중에 카범이 차례가 된 2025년 1 김 피고인 구속자 방문이 열리고 왼쪽 가슴에 2300이라는 숫자가 써진 수영복을 입은 카범이가 나오자 갑자기 울음바다가 된 카범이는 방청석의 가족들을 보고 울기 시작했고
7명의 가족 중 남성 2명을 제외한 모든 여성들은 울기 시작함. 어머님은 입을 막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셨고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를 여성들도 다 펑펑 울자 법정 직원이 진정하라고 손짓함. 그 모습을 피고인석에 앉아서 보고 있던 카범이도 울음을 참을 수 없는지 눈물을 뚝뚝 흘림. 지금까지 봤던 카범이 가족 중에 이렇게 많이 우고 이렇게 많이 우는 가족들은 처음 봄. 우는 가족들을 잠깐 보던 판사는 재판을 시작함. 근데 법정에 변호인이 2명이나 앉는 거 아니겠음?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이번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을 무려 2군데나 선임해서 대응했음. 1심에서도 사선을 썼는데 그 법무법인은 이미 카찰범들 사이에서 유명한 법무법인. 그럼에도 1심에서 구속되어 감방을 가게 되자 그 법무법인은 실력이 없다고 판단한 건지 다른 법무법인을 그것도 2군데나 선임하는 재력을 보여줌. 물론 카범이를 위해 가족들이 해줬겠지만 항소심에서 집유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법무법인을 2군데나 선임했다면 수임료만 4-5천은 깨졌을 거고 진짜 집유를 선고받아 풀려날 시 대부분 성공보수를 얘기하기에 성공보수까지 준다면 또 1-2천은 더 깨질 거예요. 1심에 2심 2군데까지 변호사비로만 7-8천은 깨졌을 것 같군요. 네가 진정한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피고인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96년 땡월땡일입니다. 직업과 주소는 1심 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재판 중에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앉으세요.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85회의 불촬영을 한 혐의와 여학생들의 시를 촬영하기 위해 고등학교 강당에 침입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다 인정하는 취지인 거 맞으시죠? 네. 피고인도 다 인정하는 취지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살펴보는 동안 카범이는 방청석의 가족을 보고 입술을 떨며 울음을 참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고 어머님을 비롯한 모든 여성들은 카범이를 보며 연신 소리 없는 통곡을 하고 있었음. 젊은 여성만 3명이 와서 울고 있던데 이분들이 다 누나나 동생이라면 카범이는 얼마나 쪽팔릴까. 기소유예나 벌금은 재판까지는 안 받았으니 가족들 모르게 진행해서 그 전에도 2번이나 걸렸던 사실은 몰랐겠지만 이젠 구속돼서 전에도 이미 2번이나 불찰로 걸린걸? 누나나 여동생까지 다 알게 됐으니 얼굴 볼 수 있겠나 싶음. 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검사 측도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그럼 양쪽 다 증거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니 오늘로 재판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 의견 진술해 주세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의견 진술해 주세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블라블라. 변호인이 의견 진술하는데 카범이가 계속 부모님을 보고 입술을 떨며 울음을 참고 있음. 그 모습을 보며 가족들도 울고 있고 법정은 코 훌쩍이는 소리가 무한 반복되고 있음. 변호인 의견 진술이 끝나고 피고인 재판 마칠 건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일어나서 하세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가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감옥에 와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카범이의 육성이 들리기 시작하자 모든 가족이 소리 없이 통곡함. 특히 어머님이 너무 많이 우심. 전에 덩어리 재판에서 부모님 우시는 것도 봤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심. 누나나 여동생들도 얼마나 많이 우는지 연신 눈물을 닦음. 마지막 할 말 마치고 피고인석에 앉은 카범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항소심 선고는 10월 1일 시하겠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카범이는 가족들을 보고 울면서 구속자 방으로 갔고 부모님 역시 울면서 손짓으로 인사해줌. 그렇게 카범이가 들어가자 7명의 가족이 모두 일어나 훌쩍이며 법정 밖으로 나갔고 이렇게 녀석의 항소심 공판이 끝남. 돌아오는 길에 내가 카범이를 잡아서 감방에 보낸 놈이란 걸 알게 되면 법정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란 생각을 해봄. 공판 이후 선고재판 전에 녀석은 반성문을 조올라 제출함. 이놈은 지금 집유 받기 위해서라면 똥이라도 먹을 수 있을 테니 반성문 자주 써서 내는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거기에 탄원서도 제출됐는데 성이 다른 거 보니 어머님의 탄원서가 아닌가 싶군요.
그리고 가족들이 카범이의 정신머리를 고쳐놓겠다며 치료 계획서도 제출했습니다. 또 카범이 역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서약서를 제출했군요. 걸린 것만 4번째인데 다시는 안 하겠다라. 사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만 아까 말했듯 녀석은 지금 똥이라도 먹을 기세기에 집유를 위해 뭐라도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고날이 되었습니다. 이 빨간색의 피고인들은 모두 오늘 항소심 선고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카범이가 어디 있나? 여기 있군요. 카범이 앞에 선고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사연 없는 선고들은 패스하고 사연 있는 선고들만 한번 봅시다. 40대 여성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음. 공범과 함께 회사에서 4억 원을 편취함.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함. 다만 피해자에게 1억 1천만 원 변제하고 합의했고 때문에 피고인의 1심의 선고가 무겁다는 주장은 일리 있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선고. 사기공화국답게 사기로만 수해 처벌받은 사람이 또 사기를 쳤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풀어줬고 조만간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나올 예정. 60대 남성으로 술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았고 피고인은 사람을 노리고 던진 게 아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하지만 던지기 전 충분히 사람을 쳐다본 상태에서 던졌기에 고의성 입증은 무리가 없어 보임. 피고인은 특수상해로 1년 6월에 실형 전력도 있고 운전자 폭행으로 6월에 실형 전력도 있음.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됨.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임. 벌금 200 선고. 40대 남성으로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돌했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무시하고 그냥 달렸으며 2차 충돌하고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함. 다만 1, 2차 충돌이 경미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경미한 수준임. 벌금 500 선고. 처음 충돌했을 때 보험 처리했으면 돈도 이렇게 안 깨지고 전과자도 안 됐을 텐데 왜 저런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마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그것만으로 처벌받을 걸. 도주하다가 다른 차나 사람 쳐서 일 크게 만들고 감방 가는 거라 똑같아 보이는 아주 지능 낮아 보이는 짓이네요. 30대 남성으로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 만짐. 피고인은 의도를 갖고 만진 게 아니고 졸다가 손이 떨어지며 닿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었음에도 여성 옆으로 가서 앉았고 자신의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지 수초 내에 여성이 깜짝 놀라는 상황으로 보아 잠이 든 걸로 볼 수 없음.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기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강제 추행이 워낙 증거가 없는 범죄라 유무죄 판단이 힘든데 이렇게 CCTV가 명확한 곳에서 일어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CCTV가 있는데도 부인하면서 항소하는 건 뭔 배짱인지 모르겠군요. 40대 남성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고 출동 경찰의 오른팔과 머리를 때린 혐의. 피고인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였기에 정당방위를 한 거라고 주장함.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로 보이지 않고 알코올성 블랙아웃은 일시적 기억상실일 뿐 심신미약 상태는 아님.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함. 피고인에게는 폭행 전과가 다수 있음. 다만 피해 경찰관의 부상이 경미함. 징역 9월 실형 선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 카범이의 선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재판 보러 가봅시다. 이날도 구형때와 똑같이 가족 7명이 그대로 오셨었고 카범이 재판 전에 들어와서 다른 재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2025호 1 김 피고인. 구속자 방에서 나오자마자 가족들이 울기 시작함. 오늘 녀석이 집유를 받는다면 울음이 그치고 웃음이 시작되겠지만 특정된 피해자도 없으니 합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고 형을 깎아줄 만한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항소는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음. 그렇게 기각돼서 남은 형기를 감방에서 살게 되면 가족들은 하루 종일 울게 될 거예요. 녀석은 가족들을 보며 오늘도 울먹거리기 시작했고 신상에 대해 물은 뒤 곧장 선고가 이뤄짐. 피고인은 1심에서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며 특히 두 번째 적발된 사건으로 인해 약식 명령이 발령된 사이에 재차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은 미성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이고 횟수도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 침입해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범행은 단기간에 일어난 점과 유포의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교육 이수를 명한다. 아니 뭐 이런 거지 같은. 1심에서 받은 구속 판결을 2심에서 집유로 풀어주려면 합의 같은 큰 변동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된 피해자도 없어서 아무런 합의도 못했고 1심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변동 사항도 없고 제출된 거라고는 반성문과 탄원서 몇 장뿐인데 형을 살짝 깎아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닌 아예 집유로 풀어줘 버린다고요? 판세. 아니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1심에서도 반성문과 탄원서는 제출이 됐었고 2심에서도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된 거는 똑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1심에서는 법무법인을 한 군데 선임하고 2심에서는 두 군데 선임해서 대응한 거밖에 없잖아요? 비싼 변호사를 두 군데나 선임했으니 형 깎아줄게 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판사들 퇴임하고 나면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서 변호사 활동하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 쓰는 게 선고에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루머로 볼 게 아니었군요. 녀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판세, 아니 판사한테 감사하다며 꾸벅 인사를 했고 가족들은 그제서야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이렇게 1심에서 구속되어 1년 6개월을 감방에서 살아야 했던 놈은 자비롭기 그지없는 2심 판세, 아니 판사 덕에 집유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재판 이후 녀석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가족들이랑 같이 집으로 가서 집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겠군요. 경찰, 검찰이 힘들게 잡아다 수사해서 넘기면 뭐합니까? 판사 양반들이 이렇게 되지도 않는 소리하며 풀어줘 버리는데 여러분은 지금 법무법인 두 군데를 쓰면 양형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집유로 풀어주는 공정성 따위 개나 줘버린 판결 현장을 보셨고 녀석은 비싼 돈 쓴 대가로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됐습니다. 이 자비로운 2심 판세, 아니 판사 양반한테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